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이 경기도 시흥시 이 정왕본동 거기 이게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또 중국 동포 타운이기도 하죠. 중국 동포들 중에서 특히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와 공단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일자리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중국인들의 그 유입, 그 중국, 조선족이 아닌 이 중국인들의 이 유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이 변화 속에서 이 정왕본동의 이 주민자치회가 이 한국어 학당을 설립을 하고 어제죠, 이 4월 5일 첫 이 한국어 교육 수업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소식 좀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이 오성호 이 한중동포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안봉동에서 한 10년 가까이 주민자치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왔고, 거기에 또 글로벌 분과의 이제 과장으로, 분과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 중국 동포, 물론 오성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일찍이 한국에 와서 국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취득한 경우이지만 역시 또 중국 동포 출신이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왕본동에 이 중국 동포나 이 중국인들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에서 이 한국어 학당을 좀 개설을 하고 또 직접 위탁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또 운영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잠깐 어제 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정안봉동이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에서 이렇게 한국어 학당을 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 부분을 직접 이렇게 통화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니, 그 페이스북에 네네. 한국어 학당을 첫 수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야, 예. 그래서 좀 그거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네네. 지금 가능하세요? 아, 예. 어, 지금 그 한국어 학당이 그 네네. 정왕봉동에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서 설립을 한 거예요? 정읍운동 그 주민자치요. 정왕봉동 주민자치에서. 예, 주민자치 이거는 제가 맡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중앙봉동 주민자치에서 그러면 예. 그 공간은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예예. 그 정읍운동 2 층에 주민자치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네. 예, 거기서 인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좀 주역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다문화인인데 근데 인제 정읍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 사람이 90% 이상이잖아요. 네, 네. 이번에 그 20 명으로 온 것도 거의 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 20여 명 넘게 예. 신청을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예예, 맞아요. 그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의 한족들이 많아요. 한족들. 예예. 교포들은 어, 언어가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네, 네. 안 배우죠. 아, 거기에 그러면 한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결혼 이민자들이 많죠. 결혼으로? 예, 결혼해 가지고 왔던 사람들 막 인제 거의 뭐 결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결혼으로 결혼 아니면은 그 F1 동반 비자. F1.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으로 들어왔다. 그럼 주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뭐 그 중국 동포 이렇게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여성들을 말하는 건가? 거의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게 많죠. 한국인들하고. 예예. 음. 교포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좀 다 섞여 있는 상 꽤 있고. 그리고 인제 또 인제 중도 입국했던 애들 인제 금번차 도 있고. 네네. 예. 중도 입국한 예예. 어 예예. 저기 학생들도 있고. 그쵸, 그쵸. 어 요즘은 정왕동에 좀 인구가 좀 늘어나죠? 중국인들이. 정호동이 지금
메인이 되버렸죠. 그러게 그쪽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지역이 돼 버렸어요. 네, 네, 지금 동 하나로 얘기하면은 원곡동이 제일 많은 거지만 네, 정원 본동하고 일동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통합시켜 버리면은 안산보다 더 큰 거죠. 그쵸. 근데 예. 거기에 이제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은 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젊은 층들이 많고, 예. 음, 보통 20 대부터 인제 40 대까지. 네, 창업하는 것도 보면 40 대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기 학당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학당은 지금 우리가 인제 장소하고 네. 장소는 제공하고 인제 1 인당 이제 월 15,000 원씩 인제 받는 거예요. 1인당 월 15,000원. 예예예.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강사비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거는 다문화 센터 같은 상황에서는 네, 정부 지원을 받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대신에 그거는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결혼 이민자 외에는 안 해 줘요. 결혼 이민자만 지원을 해준다? 예예예. 아, 근데 지금 한국어 학당 결혼 이민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다문화 센터 같은 상황에서는 다문화 센터 같은 데서는 예예. 그래서 그런 제한이 한계가 걸려다 있으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인제 하고 있는 게 비용 인제 개인 비용 납부하더라도 이분들은 인제 배우고 싶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래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인제 공간하고 이런 거 다 제공해 가지고 어제 보니까 어, 어제 첫 수업인데 지금 일 주일에 한 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 근데 그분들은 인제 일 주일에 한 2번 정도 배우고 싶다는 거죠. 비용을 좀 더 납부하더라도. 네, 네. 예.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한 번씩 배우면은 좀 이게 횟수가 적다는 거죠. 음, 우리도 더 해 주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강사 비용이 한 번 나오면은 이제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네, 네. 예. 인원수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어 버리면은 음, 금액이 또 올라가는데 음, 근데 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금액이 인당에 월 15,000원 초과를 못 하게 해요. 네, 네. 그 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 복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차액이 뭐 몇만 남은 거는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뭐 지금 프로그램이 한 4 가지 나와 있으니까 좀 여유 네. 있는 돈으로 돌려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어. 너무 많아 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러면 일주일에 뭐 두 번으로 늘릴 계획이신 건가? 예 어떻게 보면 인제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한 15,000원씩 내고. 예 그러면은 인제 일 주일에 2번씩 한다 그러면은 인제 음. 거의 10,000원 더 추가되면 인제 3만 원이 되는 거겠죠? 두 번이니까 3만 원 정도 예예예. 내고 이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예 주 2번. 그러면은 그게 배우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2시간씩 해요? 2 시간요. 2시간 교육하고 예예예. 4시간 수업하고. 음. 나중에 뭐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무료로 배울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인제 다문화 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능 여부는 인제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시흥시 정안본동 주변으로 해서 예. 외국인, 뭐 중국 동포나를 해서 한 몇 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지금 한 정원 본동 같은 데서 한 2만 명이 넘고 본동 입동하면 한 4만 명이 넘을 건데. 4만 명 넘으면 예. 단일 저기 동으로는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겠네. 2만 명 정도가 되는. 많아요 지금 여기. 본동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보다 많아졌어요. 내국인보다 지금 훨씬 넘어 버렸어요 지금. 음, 정원초등학교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여기가 인제 정원초등학교 네, 거기가 지금 외국인들이 아마 금년 같은 상황에서 70-80%가 거의 외국인이에요. 네, 네, 1-2년 더 지나가 버리면은 거의 90% 이상이 네, 거의 외국인이라고 봐야죠. 네, 네. 다른 데도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나서서 그쪽에 저기 뭐야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 예산은 다문화 센터 같은 상황에서는 다문화 센터하고 외국인 음, 복지센터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예전에는. 네, 다문화 센터에서는 해마다 예산이 나와요, 이거는. 네, 네, 근데 한도가 딱 20 명이면 끝나요, 걔네들은. 네, 걔는 초급, 중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 거고. 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혼 이민자도 지네들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인원 20명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돼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 한국어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많은데 그게 이제 네, 배울 데가 그런 없는 거죠. 게 예, 한계가 좀 예.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만약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비를 좀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늘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제 초급, 중급, 이제 고급 네, 해가지고 네. 재단대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면 되거든. 늘릴 수도 있고, 이거는 해마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1차기 때문에 이분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음, 초급 배운 사람들은 이제 초급 어제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음,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중급으로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고. 음.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느 요일날 몇 시대 해요? 지금 수요일 10시부터요. 낮 10시? 예, 아침 10시요. 아침 10시? 수요일 10시부터 날? 12시, 예, 만약 추가되면은 금요일 또한 이제 그 시간이 추가될 거예요. 네, 오전 그 강사 시간에? 시간도 봐야 되니까, 예. 네, 네. 예,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네,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이 정암봉동에서 주민자치위의 위원으로 또 글로벌 분과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과의 이 통화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만큼 이제는 중국 동포나 이제는 중국인들을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또 거의 뭐 정주하다시피 생활하고 있는 뭐 결혼으로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한국어 교육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암봉동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그런 이 경우가 또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각 지역에서 특히 우리 저기 뜻있는 이 중국 동포들이 또 이렇게 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와 또 중국인들 간의 어떤 그 지역과의 좀 교량자 역할로서 이런 활동하는 게 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암봉동의 한국어 학당 개설 소식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에 같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와 또 아주는 동포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신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